네, 안녕하세요. 금융집짓기 재무설계 오상렬입니다. 이번 시간은 금융집짓기 재무설계 전체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금융집짓기 재무설계를 통한 세일즈 상담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종합 재무설계의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객을 만나서 하는 것은요, 오프닝입니다. 그래서 오프닝은요, 보통 상담 심리에서 라포라고도 하고요, 고객과의 심리적인 마음을 여는 관계인데 그냥 편안한 시간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가장 큰 영역은 미소 짓는 거고요. 얼굴 인상 쓰고 있으면 고객이 기분 좋게 만나다가도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죠. 일단 환한 미소를 한 다음에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상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일 먼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아이스, 얼음을 깬다고 하는데 바로 칭찬이죠. 칭찬을 하는 이유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상대방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사람도 우쭐하게 되고 기분이 좋아서 웃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 다음 목적을 진행할 수 있겠죠.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관계 정립입니다. 한참 웃고 있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상갓집에서 한참 울고 있는데 유가족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누구세요? 라고 하면 좀 생뚱맞은 것처럼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소개받아서 왔든가 아니면 지인이든가 아니면 기존 계약이든가 아니면 뭐 이관 계약이든가 아니면 DB 고객이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관계가 정립이 돼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관계가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가장 좋은 거는 호칭입니다. 남자들은 형님, 여자분들은 언니, 이런 식으로 호칭을 엮으면 고객이라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밀착감 있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 동향도 좋고요, 아이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것도 좋고요, 뭐가 됐든 동질감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가장 무난하게 엮을 수 있는 게 바로 호칭입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이 만약에 정원이라면 정원이 엄마, 정원이 아빠, 이런 식으로 호칭이 들어가면 훨씬 더 상담하기가 부드럽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관계가 정립된 다음엔 목적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방문한 목적은, 아니면 비대면으로 상담하는 목적은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고객님이 고민하시는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금융 상태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드릴 수 있는 금융 집짓기 재무 설계를 제가 15분 동안 해드리겠다, 이런 목적을 이야기하시고, 동의하시면 시간 괜찮으십니까? 라고 시간을 확보합니다. 저는 이거를 미인아 관목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인아 관목을 보아라, 뭐 이런 거죠. 미인아 관목시. 이게 보통 오프닝에 들어가는 6단계고요. 강의를 하실 때나 상담을 할 때나 전화를 할 때는 항상 이런 미인아 관목시 형태로 순서대로 하시면 가장 무난하게 실수 없이 상담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적사항이죠. 그래서 보통 미인아 관목시가 끝나고 시간 확보가 되면요, 가지고 계시던 A4지를 8등분 하여서 맨 좌측 1번 라인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인적사항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호구조사죠. 그래서 기존 고객 같으면 다 알겠지만 뭐 소개 고객이라든지 DB 고객이라 잘 모르는 고객들은 바로 이름과 나이를 적는 거죠.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요? 결혼하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혼했다, 안 했다. 결혼했으면 자녀에 대한 거, 배우자에 대한 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직업을 물어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맞벌인지 외벌인지, 돈 관리는 누가 하는지,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디 사시는지, 서울 사는지 지방 사는지. 똑같은 월 500만 원을 벌어도 서울의 500만 원과 지방의 500만 원은 크나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주소, 강남인지 강북인지 판교인지 일산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나름대로 납입 여력을 체크해 본다라는 거고요. 2번은, 두 번째는 이런 인적사항을 받은 다음에는 원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투는 8등분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원투죠. 원투는 경제적으로 원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것 중에서 돈과 관련된 원투다 해서 돈원자가 표시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은 지금 경제적으로
돈과 관련돼서 가장 고민이 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 재무 목표가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 돈과 관련돼서 가장 고민인 게 뭐냐, 문제가 뭐냐, 걱정이 뭐냐, 관심이 뭐냐, 목표가 뭐냐. 예, 여기 가는 식으로 좀 어려운 사람은 고민이나 문제, 걱정이고요.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나 목표라는 질문법을 쓰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자녀 교육 자금이다, 대출 상환이다, 보험료다, 노후 자금이다. 45세 넘어가면 노후 자금이 많겠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 이 두 번째 파트, 여기 A 파트, 여기 B 파트인데 B 파트를 통해서 만약에 목적 자금이다. 만약에 5년 후에 뭐 1억 원을 만드는 것이다. 뭐 주택 마련을 위해서 아니면 자녀 학자금을 위해서 아니면 대출 상환을 위해서 그럼 1억 나누기 5년 나누기 12 하면 월 적립액이 나오겠죠. 이거를 연금으로 하든 적금으로 하든 저축으로 하든 그거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설계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트를 예를 들어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고객들은 내 원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상담 자체가 재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주식 배당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원트가 있을 수도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 해결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면 모르는 경우가 있으면 그냥 경청해 주시면 됩니다. 경청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그 부분에 좀 더 조사해서 알려드린다거나 하고 금융집짓기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금융집짓기는 계속 강조한 대로 인생이란 평평한 땅에 보장 자산이라는 기초공사를 하고 보험 설계죠. 저축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생로병사, 개인은 생로병사, 법인은 흥망성쇠를 세우고 투자라는 지붕을 올리고 철공콩수 중심을 잡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이 물어보고요. 아까 나와 있죠. 은퇴 나이 물어보고 사망 나이 물어보고 은퇴 이후에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을 은퇴 기간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은퇴까지는 경제 활동 기간, 은퇴 전까지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해야 될 저축은 은퇴 설계라고 했죠. 은퇴 설계. 그래서 은퇴 설계 시간에 어떻게 은퇴 설계를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정확하게 하는지를 한번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은퇴 이전에 여기를 이제 안방이라고 그러죠. 안방. 안방 이전에는 거실인데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 부채 설계. 거실은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부채방, 그다음 목적자금방. 3번 진짜 목적자금 저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서 적립식, 거치식, 부동산, 실물자산 투자를 하고 절세를 통해서 세금을 절약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험 설계는 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누가 담당하는지를 물어보고 사망장애, 암진단, 뇌, 심, 실비, 입원수술, 치매간병 이런 식으로 해서 은퇴 설계에서 요약 정리가 되는데 요약 정리라면 실전 사례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은퇴 설계라면 연금 보험료가 나오죠. 연금 보험료가 나오고 그다음에 보험 설계를 하면 증권 분석까지 해야 되겠지만 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많은 보험 중에서 고객님이 가장 관심 있는 보험의 담보가 어떤 겁니까? 라고 질문해서 이 고객님의 나이와 담보를 체크하면 보험료가 나오겠죠. 그걸 적고요. 세 번째, 고객님이 목적으로 하는 저축 목적으로 하는 그것이 목적이 주택 마련인데 예를 들어 5년 후에 1억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다가 쓴다 그랬죠.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든다. 그럼 1억 나누기 5년 나누기 12하면 월 저축액 대략 월 180만 원이다 하면 166만 원 정도를 쓰고 보험료 15만 원, 연금보험료 50만 원 해서 견적을 냅니다. 그래서 금융집짓기는 여러분들 그 특허가 등록이 돼 있고 실제 저작권, 상표권이 다 등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무 설계를 하고 나시면 요거는 설계가 되겠죠. 설계를 하고 나면 요약 정리를 통해서 견적을 냅니다. 견적이 나온 다음에 뭘 합니까? 시공을 하게 됩니다. 시공이 결국 여러분이 판매하는 상품이고요. 이 설계는 견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상품으로 판매가 돼야만이 시공이 돼야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입 지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50만 원, 115만 원, 166만 원이니까 이건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왜 돈이 없는지 수입 지출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얼마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지출 해서 생활비, 그 다음에 저축, 투자, 그 다음에 노후,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대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이 10만 원이고요. 보험이 10만 원이고 노후가 10만 원이고 저축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고정지출이잖아요. 이게 고정지출. 그럼 100만 원에서 고정지출을 빼면 변동지출이 나오겠죠. 변동지출 생활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50만 원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기준 예산이 기준 비율이 만약에 3인 가족이다. 그러면 4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10% 그대로니까 요거는 70이죠. 그럼 30%가 저축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이라는 거는 이거 좀 빠듯합니다. 예산이. 그럼 100만 원에 40%를 생활비를 써야 되니까 40만 원, 3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 원리금 상환은 10만 원인데 잘하고 계시고 보험 10만 원인데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증권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고요. 조금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후자금은 소득의 10%인데 10%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양호하다라는 거고요. 저축은 보통 30%를 해야 돼서 30만 원인데 20만 원 하니까 약간 부족하다. 부족한 부분을 생활비에 쓰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초과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축을 얼마 더 해야 됩니까? 30만 원 해야 되는데 20만 원이니까 저축을 플러스 10만 원 더 해야 되고 보험 증권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투자 제안과 포트폴리오까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집집기 재무설계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고객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제안할 수 있고 막연했던 고객의 인생을 숫자와 그림으로 명쾌하게 풀어주는 금융집집기 재무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